한 레이스로 100개 이상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10만 뷰 터진 걸로는 문의가 한 50개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24년도부터 지금 1억을 돌파했고요. 25년도에도 1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그때 신문 배달을 조금 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지인 없이 하는 거는 되게 어렵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어떤 분은 명함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졸인데도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인스타그램을 알려달라고. 지금 이제 들어온 자료가 엄청납니다. 어제는 2개, 엊그저께는 한 10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DB가 100개 들어왔던 영상이에요.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은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날씨만큼 표정이 밝으신 출연자 고은쌤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업자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은쌤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 브랜딩 시스템을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업은 삼성생명 GFC로 법인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을 위한 모든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계정명이 고은쌤인 이유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업자 전문 컨설턴트로 알려드린다 이 느낌으로 제 이름 뒤에 쌤을 붙이게 됐습니다. 대형 인스타인데 보통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전날 들어왔던 DB를 확인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저 자고 있을 때도 문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의가 들어왔는지 DM 또는 DB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한 레이스로 100개 이상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10만 뷰 터진 걸로는 문의가 한 50개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혹시 그게 문의로만 끝이는 거 아닌가요? 문의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전화도 돌리고 이러면서 계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DB가 많이 들어오고 인스타 팔로우도 9만이 넘고 이러시면 현재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24년도부터 지금 1억을 돌파했고요. 25년도에도 1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억을 버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연봉 1억이 될 수 있나요? 고은쌤만의 뭐 방법이 있어요? 일단 DB로 들어오는 것도 되게 컸고요. 무엇보다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면서 양쪽에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돌아주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인 본업은 어떤 거예요? 지금 삼성생명에서 법인 컨설턴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고온 파트너스로 제가 대표로 있어서 이 두 개가 메인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2월 달에 이제 대선이 이뤄지고 나서 그 키워드를 잡게 되면서 7개 릴스로 5주 만에 9만 팔로워가 됐었네요. 화제성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초반기에는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선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때 잠을 안 자고 만들었었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문의 드리고 이러면서 그때 약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9만 팔로우까지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자기 개발하는데 든 비용이 총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팔로워 수가 늘더니 문의도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은쌤 계정을 사업자분들한테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인스타 퍼스널 브랜딩이 어떤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고은쌤을 떠올리면 정책자금이라든지 사업자 전문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3가지가 떠오르게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설계사 시작했을 때 수입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뭐 영업비 빼고 뭐 이렇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첫 해에는 4천만 원? 전 회사 연봉도 못 받아가지고 2년 차까지도 대폭 확대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만둬야 되나 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삶이 예전 삶과 비교한다면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간단한 건데 먹고 싶은 거 그냥 가격 안 생각하고 먹는다는 거. 예전에는 도시락도 싸다니고 이러고 이랬는데 남들 선물 줄 때 그런 가격 안 보고 예전보다는 더 풍족하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거. 가격 안 보고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거 살짝 부러웠습니다. 고은쌤 금수저 출신 같은데 아니세요? 금수저였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어렸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8살 때 엄마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침에는 신문 배달했는데 마지막 한동은 제가 도와드리느라 그때 신문 배달을 조금 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목표였고 아쉽게도 저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행복수저로 자라났었습니다. 성장기 때 마음의 상처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엄마가 보면 조금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신문 배달을 늦게 했다고 어떤 아저씨가 엄청 혼낸 적이 있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도 그 당시는 되게 상처였는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엄마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엄마가 알면 너무 상처받으실까. 그 아저씨 사람을 잘못 봤네요. 네, 그런게요. 성격이 매우 급하셨어요. 네. 그럼 대학 가서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일단 대학을 안 가고 20살 때 바로 취업을 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게 제 목표였었거든요.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중2 때 엄마랑 상의를 해서 나는 대학 가지 않을 거다. 나는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취업이 잘 되는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고 운이 좋게도 20살이 되기 전에 취업에 성공을 해서 삼성에 납품하는 LCD 기판 유리를 만드는 곳이었고요. 당시 원래는 삼성이었는데 삼성이 이제 지분을 다 팔아버려서 미국 회사인 곳을 다녔습니다. 뭐 공장 생활이나 월급은 좀 어땠어요? 야간 근무도 하고 사조 상교대를 하다 보니까 잔업을 많이 한 날이나 이런 날에는 뭐 월급 300도 그때 당시로 높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성과금도 좋게 나왔었어요. 10년 동안 공장을 다니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부품이 된 것 같다. 왜냐면 쳇바퀴 같은 삶을 되게 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 나는 이렇게 소모되는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살 때 그냥 무작정 퇴사를 해버린 거죠. 사람이 먹고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네. 희망퇴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딱 제가 기회라고 느꼈던 게 10년 근속을 했는데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준다는 소리 듣고 그때 희망퇴직 선착순이 차기 전에 빨리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8개월치를 주고 또 몇 천만 원을 더 주는 게 있었어요. 그만둘만 하네요. 네, 그만둘만 했었습니다. 그럼 서울에 바로 오신 거예요? 바로는 아니고 20년도 5월이 될 때 그때 무작정 직장도 구하지 않고 서울로 상경하게 됐습니다. 왜 서울에 무작정 오신 거예요? 서울 드림이 있었어요. 어떤 직장이든지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올라가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서울의 드림이 현실적으로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사실 사기도 당했었고요. 제 오. 퇴직금에 이제 1,000만 원을 날려버린 적도 있었고 테마주 이런 거 들어갔다가 주식에도 몇 천만 원 날려먹고 지식산업센터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실패한 경험도 있고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서울 드림의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멘탈이 강해지는 데는 오히려 도움을 줬던 그래서 럭키비키 그때 당시 2개를 진로를 잡았어요. 헬스 트레이너 준비를 할 때는 4-5시간 하루에 운동을 한 적도 있었고요.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학원을 계속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국가 자격증도 따고 실무반도 들어갔는데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그 2개는 사실 10년 이상 일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아는 지인 설계사가 있는데 와서 교육을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말했죠. 아, 난 개인 보험 싫다. 지금 일 쉬고 있잖아. 교육비만 받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졸고 있다가 어떤 한 세무사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 개인 보험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대표님들도 만날 수도 있고 대표님들한테 보험을 판매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법인 쪽과 개인 사업자를 하겠다 이런 결심이 들었습니다. 보험이 지인 영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절대 하기 싫었거든요. 모르는 업체들한테 하루에 5-60콜도 돌리고 20-30곳을 하루에 돌 정도로 되게 열심히 맨땅에 헤딩을 했던 것 같아요. 맨땅에 헤딩하면서 목이 혹 나가면서 했는데 당시에 계약은 많이 했어요. 지인한테 전혀 전화도 안 하고 스스로 실력으로 해야 되니까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지인 없이 하는 거는 되게 어렵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지인 영업을 안 하게 된 게. 너무 안 되면 네. 엄마라도 부탁해볼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힘든다면 지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초심에 나는 지인 영업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만 할 거다. 끝까지 버티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는 서울에서 계약은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럼 어떻게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수분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돌방을 하게 하는지 콜 영업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많을 때는 5-60콜을 돌리다 보니까 초반에는 양으로 밀어붙였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약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오, 돌방이라면 잡상이 출입 금지라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당했겠네요. 또 처음에는 진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어떤 분은 명함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자기 너무 바쁘다면서 도망가시는 대표님들이 있었고 어떤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 또 왔다고 뭐라고 하시면 이제 물 한 잔 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던 적도 있었어요. 계속 상처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덤덤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그냥 거절하면 대표님이 뭐라고 한들 대표님 만나기라도 했잖아요.
초창기처럼 이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설계사님도 많죠? 저도 다른 신입분들 이제 코칭하면서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못 참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쉽죠. 그런 영업 비용들도 결국 자기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첫 해부터는 수익이 높지 않아서 제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그때 업무를 했었어요. 돌방도 그렇고 세미나 DM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팀별로 하는 건데 우편료 비용이 거의 몇백만 원이나 들고 영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그때 당시 계약 승사율은 몇 프로였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한 10%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비용을 그만큼 감당해야 돼서 저도 이렇게 풍족하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온라인 영업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근데 진짜 DB가 와요? DB가 진짜 많이 쌓일 때는 제가 전화를 못 돌릴 정도로 너무 오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서 전화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DB가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 초창기 때는 되게 버벅거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DB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자동화하는지 다른 분들도 하신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영업으로 제가 몸을 갈아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과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명함을 주세요가 아니라 네. 인스타 링크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명함보다 인스타를 먼저 본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제가 보험 설계사만 하고 있을 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했었는데 명함보다도 인스타그램으로 몇만 팔로워네 신빙성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졸인데도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인스타그램을 알려달라고 문의를 주신 적도 있으세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인스타 브랜딩을 시작했는지 인스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제가 보통은 두 가지로 올리는데요. 개인 일반인들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올리고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혜택 그런 부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직업이 있을까요? 저 같은 보험 설계사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지도사분들도 DB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전문직 분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영원으로 홍보시키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기회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가게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무인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움직이거나 활동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안 하는 분들의 경우 계속 오프라인에서 자기를 알려야 되거든요. 결국 자기를 갈아놓는 시간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제 수강생분 중에서도 팔로워가 200명이었는데 릴스 한 개로 7,000명의 팔로워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DB를 받게 됐다면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제 수강생분들은 저보다도 더 편집이라든지 효과를 더 많이 하셔서 되게 놀랄 정도예요. 그런 수강생들과 지금도 네. 소통하세요? 연락하면서 왜 요새는 안 올리시냐 이런 얘기도 하고 DB는 얼마 정도 들어왔냐 이런 얘기 합니다. 공원쌤만의 영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요? 책에서 얻을 때도 있고요. 정부 지원금을 또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그 터진 키워드를 보고 제 색깔을 입혀서 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 시작 때 조회수가 이렇게 늘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평범한 보험 설계사잖아요. 누가 이렇게 9만 팔로워가 되고 제가 놀랄 정도예요. 네, 신기해요. 저는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하긴 해요. 네. 정보가 약간 네. 틀린 것들도 가끔씩 저도 보고 전문직 분들이 되게 많이 지금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전문직 분들이 좋은 자료를 주시게 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알고리즘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릴스를 올리시는 게 터지는 조회수의 비결입니다. PD님이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조금 맛보여 드릴게요. 가시죠.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제 사무실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인스타 하면서 받았던 그 DB들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자, DB 같은 경우는 크게 네이버 폼하고 구글 폼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지금 현재 들어온 자료가 엄청납니다. 어제는 2개, 엊그저께는 10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DM 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매일 들어오는 거네요. 릴스만 올리면 이렇게 DB가 자동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돌방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날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DB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DB를 이용해서 실제 계약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울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2번 콜해서 이번에 계약 들어오신 사례도 있고요. 거제도의 고객분도 광주에서도 문의를 주셔가지고 계약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진짜 이게 가능해요? 50대이신 분도 하셨고요. 저는 사실 컴맹에 독수리 타자 쓰는 제가 컴맹이었거든요. 제가 눈높이 교육도 해드릴 겁니다. 저 약간 공인인증서 까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늘더라고요. 그 노하우를 여기서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 뭐 거창하고 스튜디오처럼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4가지면 충분해요. 휴대폰, 마이크, 셀카봉, 조명. 네. 그리고 휴대폰 설정도 이렇게 해주고 DB가 100개 들어왔던 영상이에요.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들 7월 14일부터 1,080만 원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딱 이런 NG컷 나올 때는 바로 NG컷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편집할 때 그 부분만 잘라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팔로우하고 댓글에 사업 적어주세요. 마지막에 영상 편집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들을 불러와 주세요. 그래서 캡컷을 불러와 주세요. 영상을 다 불러왔고요.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2번째 영상, 6번째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서 그래서 이 영상의 이 뒷부분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부분을 삭제할 거니까 오른쪽 부분을 삭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오려내집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설정창에서 이렇게 글자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1,080만 원. 아, 여기 치는 글자가 여기 다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네, 이렇게 효과음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상을 보게 만들려면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내보내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내보내기가 됩니다. 이게 완성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팔로우하고 댓글에 사업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거를 휴대폰으로 옮기신 다음에 처음에 에디트 창을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영상을 플러스 눌러주시고 영상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배경음악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인기 상승에 있는 음악들로 고르도록 할게요. 이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템포도 빠른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바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캡션을 적으셔서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인스타에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업데이트 됩니다.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다들 온라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무료 강의니까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하러 오세요. 저도 컴맹이었고 되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왕초보를 위한 눈높이다 보니까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를 많이 담았습니다. 표정이나 뭐 제스처 같은 거 되게 신경 쓰시던데 네. 혹시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은 되게 쇼폼이잖아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리액션 손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고 동기부여까지 드려서 수강생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오늘 저랑 촬영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인스타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기의 사업을 영원으로 홍보시킬 수 있다는 인스타그램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시작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고은쌤만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제 수강생들이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 한몸 불살라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 분이 떠오르는데 좀 디지털 노마드 대표님이 계세요. 저도 약간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잡아주셨고 여자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오늘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강의 때 봬요.